그다음에 기간은 일정한 시점부터 시점까지지. 우리가 배우지 항소기간, 상소기간. 2주간에 그때 불변기간 이런 말 배워. 불변기간 이런 용어가 나와. 불변. 바꿀 수 없어. 근데 추후 보완만 가능하다. 신축, 추후 보완, 이런 거. 신축,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가 불변기간이야. 딱 정해진 거야. 정해진 걸 늘리거나 줄일 수 없어. 다만 그걸 못 지켰을 때는 못 지킨 것에 대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후 보완할 수 있다는 이런 173조가 하나 있어. 다시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한 2-179 그림을 보자. 고유기간과 직무기간이 있다. 직무기간은 언제 뭐 때 한두 번 나왔니? 훈시규정, 직무기간 그냥 규율 되어 있지만 직무상 기간으로서 안 지켰다고 해도 효력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법원 거는 그런 게 많아. 변론을 종결하고 2주 이내 판결 선고해라. 앞에서 그런 거 봤지. 근데 상소기간은 거꾸로 얄짤없어. 그죠? 이건 불변기간이야. 또 안 지키면 안 돼. 안 지키면 그냥 끝나버려. 다만 추후 보완의 여지 정도만 있는 거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그런 정도가 이미 설명됐으니까 보자. 직무기간과 고유기간이라는 용어를 쓰네. 고유기간 중에는 법정기간과 재정기간인데 재정기간은 법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재정기간은 재판으로 그때그때 정하는 거야. 보정명령, 소장을 냈는데 미비해서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보통은 일주일 내에 보정을 쉬어.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한 건 2주 내에 보정을 쉬어. 이런 거는 그때 그 재판, 명령이랄까 그런 거로 재판의 종류로서 정해주는 날짜는 재정기간이라고 하고, 아예 이 조문에 딱 있는 거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고, 그럼 법률에 있는 기간 중에 상소기간 같은 불변기간이 있고, 그거 아닌 경우는 통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2-182 보면 불변기간을 제외하고 통상기간은 법원이 재정기간에 이를 정한 재판기간이 느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 한자로 쓰면 그 신축, 옛날엔 신축이란 말인데 신은 늘리다라는 거야. 축은 줄이다. 그러니까. 근데 불변기간은 안 된다 이거지. 상소기간 그거지. 그 다음에 훈시규정 같은 건 거기 판결 선고기간, 판결 송달기간 이런 건 그런 거지. 첫째는 상소기간 놓친 것에 대해서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 상소기간의 추후 보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라는 걸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돼. 그러니까 그런 추후 보완이라는 용어가 입에 배야 돼. 어떤 기간이 2주간 놓쳤어. 그래서 확정이 되잖아. 상소기간을 줬는데 상소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확정이 되잖아. 근데 그렇게 확정됐는데 나도 몰래 그런 기간,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야? 송달 같은 거가 제대로 돼야 방어를 펼칠 수 있지. 근데 이 송달 같은 게 나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나도 내 나름대로 구제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뒤늦게라도 그 송달이 안 돼서 나도 알 수가 없었다. 이런 거. 그럼 굳이 사례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이런 거야. 외국에 여행 가 있는 동안 그 사이에 확 지나갔다. 근데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야 돼. 제일 황당한 거는 변호사 사무실에, 보통은 변호사 선임된 변호사 사무실에 오거든? 그 판결문 같은 게 당사자한테 둘 다 보내기도 하는데 보통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 소송대리인한테. 그런 건. 그렇다고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럼 소송대리인 변호사한테 오는데,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항소할 건지 여부를 딱 2주간 잘 체킹하고 있어야 돼. 받은 다음에. 근데 내가 좀 지어낸 얘기니까, 예컨대 고수도 치고 점심 짜장면 시켜 먹고 놀다가 송달이 왔어. 그러니까 이 친구 한 명이 그렇게 집에서 우편물 받듯이 그냥 자기가 사인해 주거나 도장 옆에 있는 거 찍어가지고 우편집회부한테 송달된 것에 확인을 해줬어. 그래갖고 고수도 치고 짜장면 먹다가 어디다 처박아놨어. 그 나중에 보니까 2주간 지나간 거야. 그 변호사가 이 체킹도 못해. 그 여자 직원이 있었는데 그 사무장이 조금 미안하니까 여자 직원 빨리 퇴근하라고 그러고 자기가 있겠다고 해놓고 친구가 뭔가 송달 받아놓고 어디다 막 뭉쳐놨어. 왔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2주간 지났어. 변호사가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당사자한테도 책임 충당하니까 이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다. 어떤 사무장 친구가 와가지고 짜장면 먹다가 어디다가 가둬놓고서 어디다가
껴넣는데 우리가 무슨 책임이냐. 그런 정도는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뭐가 있어. 그때 앞에 어떤 게 그런 상황이 나와. 우리가 성명 모용 소송에서 그게 잘 이제 성명이 모용됐다는 건 그 자체는 객관적인데 그 의도 등을 보면 막 원래 당사자 될 사람을 따돌리고 이쪽이 저쪽 편인 척 하면서 주소지 헐로 보내라고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그런 상황이 추가적으로 판결을 최악의 경우는 편치까지 가는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 편치당한 사람은 자기도 모른 채 자기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상소기간도 다 지나가고 뭐 이런 거를 뒤늦게 알았다. 혹시 그럴 때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라고 113조도 했지만 상소한다는 게 소송행위니까 상소를 그런 사실을 안 때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런 거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사유냐 아니냐 뭐 요게 관건이지. 그치? 공시송달의 경우는 거기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 공시송달 됐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 채 온라인적으로 송달됐다고 하니까 눈치 못 챈 채 2주가 지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그쪽이 내 주소를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막 잘 못 찾아간 것처럼 쇼를 해가면서 만들어냈다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고, 아주 그냥 정직하게 본다면 내가 오히려 막 주소를 불분명하게 하고 잠수 타고 어디 주소는 두고서 어디 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주소를 못 찾아서 어쩔 수 없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허가돼서 했다면 그건 자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지. 그렇잖아? 원칙적인 공시송달이었으면. 근데 그쪽이 공시송달적인 상황을 작출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일 수도 있지, 이쪽이. 바로 나오네. 공시송달의 경우 긍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부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무권 대리인이 누가 대리권도 안 줬는데 내 대리권 수여받은 것처럼 막 쇼하는 거. 이게 성명 모용 소송하고도 연결돼, 이런 게. 그치?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추후보완이라는 게 요 자체에서는 요 내용을 가르쳐 주지만 요게 다른 사례에서 판결이 확정됐을 때 확정된 판결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요걸 항상 생각해야 돼. 판결이 확정이 되면 결론이 나고 그 결론에 따라서 피해 내지 불이익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확정이 되는 거 전에 뭔가 다투는 건 뭐 충분히 자기 변명을 하고 하는 다툼이 있는데, 그게 부주부식간에 됐을 때 뒤늦게 그것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재심이라는 공식적인 제도는 제한된 사유만으로 일단 451조에 의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 한편 확정됐지만 그 송달되는 과정에 2주간의 상소기간을 놓치면서 확정이 됐을 때는 혹시 뚫어볼 만한 게 이게 2주간 지키지 못한 게 나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거냐라고 뚫고 들어가서 구제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돼. 그러니까 추후보완이라는 요 자체는 여기 자체에서 요걸 익히지만 어떤 사례에서는 사례형 문제로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됐다라는 말도 딱 던지는 거는 그나마 딱 이렇게 나타나는데, 만약에 이제 민법 이런 것 때문에 날짜로 해. 판결문이 뭐 12월, 그러니까 10월 1일 날 송달됐다. 확정됐다는 말을 안 주고 뭐 그래가지고 송달됐다. 그 송달이 어떻게 해서 되는 상황에 뭔가 있고 송달됐다. 그러고 이제 11월 1일 돼서 보니까 뭐 구제수단 이러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10월 1일 날 송달됐다. 지금 11월 1일자에서 구제수단이면 확정이 된 거잖아. 2주 지났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확정됐다. 이렇게 딱 나오는 류의 문장은 이렇게 말을 해. 보통 사례 문제는 10월 1일 날 판결 송달이 되고 그 즈음 확정됐다. 이런 표현을 써. 그 즈음이 뭐 2주인지 며칠인지 그 상당한 기간 지나서. 근데 그렇게 딱 확정된 말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날짜로만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경우도 있어. 10월 1일 날 송달됐다. 뭐 11월 1일 이후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알게 됐다. 뭐 이랬을 때 이미 2주간이 충분히 지난 걸 스스로 감지해야 돼. 만약 그런 류에. 그러니까 확정된 걸 전제로 그 구제수단을 묻는 사례형 문제가 엄청 많아. 성명 모용 소송 이게 다 연결돼. 지금 다시 가서 봐봐. 성명 모용 소송에서 표시서를 취하면 이번
중간고사 때도 나왔지만 표시서를 치면 누가 당사자야? 모용당한 사람이 당사자잖아. 모용당한 사람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뭐 재심에서 451조 1항 3호에 의해서 그 3호 사유에 딱 맞지는 않지만 준용, 유추작용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할 때 막 나오는 구제수단, 추후보안, 공시송달로 판결의 편취가 됐다. 뭐 공시송달로 판결에 편취된 건 어떻다고 그래서 나쁜 의도로 상대방 주소를 추적할 수 있음에도 추적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면서 공시송달 받아내서 그 사람 따돌리고 공시송달 해버리면 그 받는 사람은 모른 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나쁜 쪽으로 계속 연결되면 판결의 편취로 연결돼서 그럼 공시송달로 판결의 편취를 했을 때 이 편취 당한 사람 입장에서의 구제수단은 재심 말고 혹시 송달에서 공시송달이 지금 추후보안을 긍정한다라고 연결되는 상황으로 연결되면 그 구제수단은 추후보안도 하나 써먹을 수 있는 구제수단이 되지. 그럼 추후보안과 재심의 구제수단의 차이는 뭐냐면 재심은 그 판결을 취소시켜 1심을. 그러니까 1심부터 다시 싸워요. 만약 그게 채택이 된다면, 재심이 채택된다면. 근데 추후보안은 1심에 문제 있는 거를 전제로 하긴 하겠지만 어디서부터 문제냐면 다이렉트는 상소 제기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거를 지금이라도 상소할 수 있게 추후보안 해주니까 추후보안에 의한 구제는 2심을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추후보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2심으로 올라가지 못한 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거 아니야. 상소기간 놓쳐서. 그지? 그래서 확정되고 그게 불이익한 거 아니야. 그 지금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 사람의 구제수단은 뭐를 열어주느냐? 추후보안으로 한다면 2심을 열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추후보안에서 항소. 추후보안 항소를 할 수 있게 해줘서. 상소기간을 2주로 끝나는 것으로 해서 확정된 것을 항소 지금 추후보안에서 항소를 인정해서 2심을 열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추후보안 항소는 1심 자체는 일단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자기 싸울 기회를 얻는 거야. 확정됐다고 보였던 것을 열어놓고 항소를 해서 다시 싸우는 거야. 그 차이는 알겠지. 구제수단에서 그런 등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추후보안 이런 거를 하게 되네. 그지? 그래서 추후보안이라고 하고 줄여서 추안이라고 그래. 추안. 추후보안인데 추안. 그래서 항소장 그런 거 있고 추후보안은 잊어버리지 말 것은 1심 자체는 일단 인정하는 거야. 어디서 막혔냐면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확정된 거를 터서 2심을 열어서 자기 싸움을 추가로 벌리는 상황이 막혔던 걸 다시 열기 위한 작업이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추후보안이 있게 된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 이 추후보안도 그 자체는 내용이고 여기는 사례하고 연결돼. 추후보안은 그 자체는 그냥 내용이고. 또 질문. 수고했어.